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6월 3일 치러지는 제9대 문경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문경세제 케이블카 사업, 숭실대 문경대 통합, 2031년 세계 군인 체육대 유치, 그리고 한국체육대학 유치를 위해 모든 열정을 바쳤습니다. 문경세제 케이블카 사업은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연말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화물삭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연말 준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숭실대 문경대 통합의 건은 사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31년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지난해 콜롬보에 있은 시즌 총회 참석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에 이제 의향서 제출하는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저는 4년 전 어렵게 시장 자리에 복귀하였고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가몽사과를 명품 브랜드로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오미자도 이제 다시 또 가격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케이블카 사업과 숭실대 문경대 통합이라든가 2031년 세계군인체육대 유치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케이블카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또 숭실대 문경대 통합과 2031년 세계군인체육대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논의 중인 세계적인 워터파크와 국제 모터사이클 경기장 유치도 현재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경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자님들이 질문이라든가 지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현재 시장님 직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입니까? 그럼 사퇴 시한은 언제로 잡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공천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그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선거는 6월 3일이기 때문에 6월 3일 이후에는 또 다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6월 30일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그 다경뉴스의 김영환 기자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그 지난 4년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그 시정을 펼쳐오시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점하고 가장 아쉬웠던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으로 계시고 또 오랜 경륜과 경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당선되셔서 시정을 이끌어가신다면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경륜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조율해서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잘했다는 할까 그런 부분은 제가 들어보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큰 보람을 느낀 부분은 그래도 케이블카 사업이 오랜 그래도 곡절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지난해 연말에 이렇게 착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나름 제일 큰 이렇게 뭐 보람이랄까 그런 뿌듯하고요.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과제들이 보면은 쉬운 듯 하면서 보일 듯 하면서 이 어려운 게 현실적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공약한 게 한국체육대학 유치인데 이 한국체육대학 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는 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분이 이렇게 시작도 못하고 이렇게 이재명 정부로 들어서고 아직도 이 부분이 마취하기 때문에 시작도 못했고요. 또 숭실대 문경대 통합도 양 대학 간에 윈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 부분을 서로 윈윈하는 공통 부분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만 그래도 생각을 공유를 하고 끊임없이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해왔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큰 과제들 상당 부분이 4년에 끝내기는 참 어렵다. 제가 케이블카 사업만 되돌아보더라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직원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업무를 한 키도 소홀하게 없었는데 환경평가를 받고 무슨 이런 절차를 받는데 서류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까지 케이블카 사업이 속도가 늦은 게 아닌데 3년 6개월이 딱 걸렸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 부분에 이제 테르메 부분도 많이 접촉이 됐는데도 아직 땅 매입하는 게 아직 50% 조금 넘은 입장이고 이게 도의 승인이라는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 4년 임기로는 상당히 이 큰 프로젝트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전 면에서 제가 이번에도 다시 뭐랄까 나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지적할 부분이 있음에도 다시 이렇게 시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가닥을 잡은 부분을 마무리 짓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민분들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은 저거는 더 이상의 다른 욕심보다는 우리 문경이 인구 소멸 부분으로서 모든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이 강점이 뭐냐? 문경이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관광이라든가 체육 부분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한 관광에 대한 부분도 냉정하게 보면은 그 관광을 하는 목적이 상주인구 부족하니까 유동인구라도 늘리겠다는데 2, 3년 전에 관광 리포트가 관광객이 500만이 오는데 평균 체류시간이 4시간이고 한 분이 소모한 게 3,000원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돈 쓸만한 상품을 개발 못했다는 자성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래도 문경은 이제 최근에 우리 공직자라든가 시민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가몽사과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오미자가 한물 같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오미자가 없어서 못 파는 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어렵다고 했지만은 숭실대 문경대 통합도 양대학에 상당한 거리는 가 있습니다. 가 있고 2031에 대해 유치라는 게 대회 한 번 유치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유치했고 이번에도 국제 시즌에서는 거의 기립박수라는 만큼 동의를 한 정도였습니다. 그런 정도로 만들어냈고 그래서 많은 포텐셜을 보여줬기 때문에 문경의 희망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열기라든가 공직자들의 이런 열정을 토대로 한다면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신다면은
이제까지 물밑 작업했던 부분이 마무리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정말 문경에 새로운 뭔가 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이제 실제로 기회가 주어지면 4년 더 하셔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경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지금 많이 있고 또 체육도 있고 이런데요. 예.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 문경에 양질의 대기업이 와야지 예. 거기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예.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서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투자 유치 쪽하고 예. 사실은 이제 또 그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전번에 한번 유치를 했었지만은 예. 2031년에 하게 되는데 실제로 4년 임기 내에 또 다 하지 못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31년도에 이게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국방부 승인만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 문제인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투자 유치 부분에 어떤 뭐 대기업 향후 이제 다음 만약에 임기에서는 내가 큰 기업을 제가 여기 문경의 젊은 인구들이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이런 데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분야의 방안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가 모든 지방자치의 공통분모입니다. 저도 당연히 이제 4년 전에 처음 이제 취임했을 때 7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지표고 그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유치라든가 대학 유치라든가 일자리가 수반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한 순간에 제가 인구 문제 얘기를 안 꺼낸 이유가요. 문경은 구조적으로 인구가 많이 있어야 할 지역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산악형이고 여러 가지 공간 면적으로 볼 때 대기업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100만 평 넘는 국가 산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제가 터득한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인구를 만약에 우리가 7만을 지키겠다고 하면은 다음 목표는 8만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목표는 9만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목표는 10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000명을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다 한들 10만은 달성할 수 있지 몰라도 15만 명은 저는 거의 20-30년 안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봅니다. 그런 기준으로 문경을 지향하면은 문경이 인근 어떤 큰 도시보다는 못합니다. 구미나 포항에 못합니다. 대구나 서울에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순간 제가 우리 스스로 우리 가치를 떨어뜨린 거다. 그렇다면은 인도와 중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냐?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도 7만 불, 8만 불 소득을 올리고 있고 과천처럼 인구 7만 도시가 행복지수 상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경이 인구가 5만이 돼도 좋고 3만이 돼도 좋다. 다만 구성원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소득을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해서 우리가 갖는 포텐셜이 뭐냐? 포텐셜을 극대화하면은 구성원의 소득은 올라가고 행복지수는 올라가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인구는 자연스럽게 그 포텐셜에 맞는 인구 유입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가공사가고 그것이 오미자고 그것이 이제 케이블카고 그것이 2031 대회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재정립이 되고 유입이 되고 하는 것이 목표로 삼아야지 대기업 유치라든가 그냥 낭만적인 일반적인 다른 지역하고 따라 흉내를 내는 것은 결코 달성할 수도 없을 뿐들 하나 문경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게 문경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이제 우리가 갖는 그 가몽사가 또 오미자.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우리 문경이 세계 1위가 2개가 있습니다.
감흥사가하고 오미자는 한국의 일이면서 세계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세계 1위의 목표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 뭐 어디가 1위라고 공인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평범하게 외국을 관광을 가보면은 동양에서는 그래도 장가게, 유럽에서는 융플라워 이렇게 정도라고 보는데 적어도 우리 문경세제 케이블카의 목표는 평범한 케이블카가 국내 1위가 아니라 감흥사가처럼 융플라워를 능가하고 장가게를 능가하는 케이블카를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50년, 100년 문경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먹거리 또는 뭐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길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2031 대회도 그렇습니다. 2015 대회가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자평을 했지만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5 대회를 개최한 이후에 우리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선수촌 아파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제대회가 계속 더 많이 이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큰 대회를 하는 것은 끝나고 난 이후에 지역 경기를 살리는 이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2031 대회 한 번 더 한다면은 선수촌 아파트도 짓고 명실상부하게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스포츠 기지로 만들겠다는 뜻에서 2031 대회를 유치를 나선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유치 부분에서 대회가 2031이지만은 대회 유치 과정이 중요하지, 그 대회 행사할 때 제가 만약에 다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시 그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유치 과정까지 해서 결론을 내면은 그 이후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 한 번의 임기로 충분히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시장님, 그 예비 후보 등록을 뭐 언제 하시나요? 오늘 오후에 하려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예비 후보 등록을 그 현직 프리미엄을 다 내려놓고 이래 하신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그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정치 신인들보다 인지도 훨씬 높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지금 대부분의 시장 군수들은 본선거 등록 때 보통 이래 뭐 간행이랄까 또 전략상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 빨리 이렇게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그 유권자들 속으로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시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어떤 그런 경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인 이정현 위원장이 최근에 현지 전국의 시장 군수들에게 빨리 예비 후보 등록을 빨리 하고 그 현장 속으로 들어와서 사적생의 각오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달라, 이렇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 하면 우리 문경시에 또 인연이 있고 특강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시장님하고 어떤 그런 전략적인 교감이 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불과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예비 후보 등록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우리 계십니다만은 지역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가 4년 전에 제가 바깥에 있을 때 거의 여론조사 하면은 수치가 뭐 그런 비슷한 수치가 나왔는데 4년을 이뤘고 나름 열심히 했면서 나름 제가 기대한 수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 충격을 받았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더 지나고 제가 다시 이 지역도 살펴봤습니다. 그 여론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시 제 스스로 평가한 것이 그 부분이 저만 몰랐고 이미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 이유를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오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열심히 하고 제 스스로 이 정도 했는데 시민분들도 함께 공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오만하고 지극히
해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시민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고 그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솔하게 고백하고 말씀드려야 할 이제 시간이 됐구나. 결과는 또는 평가는 시민의 몫이지만은 저로서 저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 뭐 같은 행사장에서 이렇게 말씀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제가 보고 드릴 내용을 보고 진솔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빠르게 시민에게 다가가서 제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판단은 시민 몫이고 하니까 그래서 하게 됐고요.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공감을 하게 됐지만은 어떤 사전 협의라든가 공감은 전혀 한 일이 없고요. 다만 지금 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구나. 현직이 대부분에 있다 보면은 안에 갇혀서 현직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만하기 쉽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자리에 뭐 3번이나 있으면서도 또 깨닫고 또 그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김정태 기자님께 머릿속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깨닫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정리, 예,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인 경북의 윤정배입니다. 이제 공천이 싸움을 해야 되실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준비하시고 또 자신감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선거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 여러 번 치렀는데 선거라는 거는 시민들의 판단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공천이라는 부분은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공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그거는 공천권자의 몫입니다. 저는 피공천자로서 공천을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할 도리를 다하지만은 공천이 어떻다, 자신이 있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다만 저는 이제 당에서 제시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제가 또 당에서 생각하는 부분에서 중간에 이렇게 사법적인 부분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2심이 진행 중이고 2심이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부분인데, 다만 저는 이제 변호인단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현재 얻을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해명을 드리고 또 해명에 납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당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그동안 제가 세월이라는 게 참 빠르다는 말씀드렸지만은 아쉬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소통 부분도 제가 자주 또 뵙고 보고를 드리고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또 지나면서 보니까 너무 자주 자리도 못했고 오늘 이 자리를 맡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갑니다. 그동안 많이 또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에 공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방선거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